중국 무안리 필집에서 양꼬치를 더러운 땅바닥에 해동하는 충격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한국 위생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장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한 양꼬치 무안리필 매장에서 포착된 영상인데요. 업주가 손님들에게 제공할 양꼬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깨끗한 조리대 위에서 위생적으로 해동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꼬치를 그냥 더러운 땅바닥에 쫙 펼쳐놓고 해동시키고 있었거든요. 얼음이 녹아서 흥건하게 젖은 바닥 위에 고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먼지랑 각종 이물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요? 네티즌들은 완전히 폭발했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저걸 먹으라고 파는 거냐. 위생 개념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준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식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전역의 구조적인 위생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식품 안전관리 프로토콜조차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의 식품 위생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한국의 위생관리 체계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철저하고 과학적이에요. 해썹 HACCP 인증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위생감독관 파견까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 안전망이거든요. 우리나라 식당들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받아요. 조리도구 소독, 식재료 보관 온도, 조리 과정의 교차 오염 방지, 종업원 위생 교육까지. 이 모든 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받죠. 만약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 폭탄이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당해요. 이게 바로 선진국형 위생 시스템이에요. 중국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죠. 중국은 식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대도시나 고급 레스토랑은 그나마 괜찮은데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저가 식당이나 노점상 같은 곳은 완전 무법지대예요. 위생 개념 자체가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 나라 음식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게 바로 한국의 사례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자.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지죠. 실제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나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한국에 연수를 오는 경우도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식약처나 보건소,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를 견학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감탄한다고 하네요. 한국 음식점의 주방관리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일단 바닥부터 달라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식당이 타일이나 에폭시 바닥재를 사용해서 물청소가 용이하고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배수 시스템도 철저해서 물이 고이는 일이 없죠. 조리대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서 소독이 쉽고 도마는 용도별로 색깔을 구분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요. 육류용, 어류용, 채소용 도마를 따로 쓰는 거죠. 냉장고 온도 관리도 완전 철저해요. 냉장은 영일영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온도계를 설치해서 항상 모니터링하죠. 식재료 보관할 때도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서 오래된 것부터 먼저 사용하고 유통기한 관리도 꼼꼼하게 해요. 이게 다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종업원 위생 교육도 빼놓을 수 없죠. 조리사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위생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위생복 관리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식중독 예방법,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까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리사 자격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위생 의식도 엄청 높아요. 요즘은 손님들도 식당 위생 상태를 엄청 까다롭게 보거든요. 조금만 더러워 보이면 바로 SNS에 올라가고 평점 폭락하고 손님 안 와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도 위생 관리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예요. 중국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소비자 의식도 낮고 정부 관리 감독도 허술하고 업주들의 위생 개념도 부족하죠. 삼중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처럼 땅바닥에 고기를 해동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양꼬치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다른 음식점들도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노점상에서는 재사용 기름을 쓰는 게 너무 흔하고 일부 식당에서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내놓기도 해요. 이른바 지구유 띠거요라고 불리는 하수구, 기름을 식용유로 쓰는 경우도 있었죠. 완전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식용유, 재사용도 엄격하게 규제하거든요. 상가수안자라는 수치를 측정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폐기해야 해요. 만약 이걸 어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죠. 이런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 밥을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근 몇 년간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식품안전법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감독 인력을 늘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관리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여전히 개선이 느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들, 예를 들면 교촌치킨, 백다방, 설빙 같은 브랜드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위생관리 때문이에요. 한국 브랜드는 믿을 수 있다.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 본사의 위생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해요. 한국 프랜차이즈의 위생관리 매뉴얼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세요? 모든 직원이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소독이에요. 그리고 체온 측정하고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망 쓰고 마스크 착용하죠.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샤워, 부스를 통과하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조리 과정도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모든 식재료에는 입고 시간과 유통기한이 라벨로 표시되고 사용 순서가 정해져 있죠. 조리 온도와 시간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해요. 이게 다 품질 관리 QC와 위생 안전 HACCP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결과물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이런 철저한 위생 관리가 K푸드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고 깨끗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음식은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위생이 최우선이잖아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90후, 영영후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위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접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위생 관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 주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CCTV로 주방을 실시간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앱으로 주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한국에서 먼저 시작된 열린 주방 트렌드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한국의 많은 식당들이 투명 유리로 주방을 개방해서 손님들이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스템만 따라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생 관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업주의 의식, 종업원의 습관, 소비자의 요구, 정부의 감독.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19만 7,0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위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향상이 맞물리면서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모델을 참고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벤치마킹하는 항목들을 보면 식약처의 위에 요소, 중점관리 기준 HACCP, 지방자치단체의 위생등급제, 소비자, 신고 시스템, 위생교육 프로그램 등등 정말 다양해요. 특히 한국의 위생등급제는 중국에서 엄청 관심을 보이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해서 매우 우수, 좋음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스티커로 표시하잖아요. 소비자들은 이 등급을 보고 식당을 선택할 수 있고, 식당 입장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위생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죠. 이게 바로 시장 원리를 활용한 위생관리 방식이에요. 중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거죠. 결국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번 양꼬치 땅바닥 해동 사건은 중국 외식업계에 엄청난 경종을 울렸어요. 중국 내 주요 외식업 협회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게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대요. 이것도 사실 한국의 외식업중앙회가 하는 역할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한국의 외식업중앙회는 정부와 협력해서 회원 식당들에게 위생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컨설팅도 해주거든요. 이런 민간 차원의 자율관리가 정부의 규제와 함께 작동하면서 한국의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중국도 이제 이런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소비자 신고 시스템도 엄청 중요해요. 한국은 식품안전나라 앱이나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위생 문제를 신고할 수 있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즉시 조사에 나서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처분이 내려져요. 이런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식당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중국도 최근에 비슷한 앱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덜 된 상태예요. 시민들의 참여가 더 필요한 거죠. 한국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예방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정기적인 위생 교육,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컨설팅 지원 같은 것들이 다 예방적 관리의 일환이에요. 식당 주인들이 스스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중국은 아직 사후 처벌 중심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엄하게 처벌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처벌이 아무리 세도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방적 관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꾸고 시스템을 통해 습관을 바꾸는 거죠. 한국의 조리사 자격증 제도도 주목할 만해요. 우리나라는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요. 자격증을 따려면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생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런 자격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어요. 일부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은 자격증이 있지만 일반 식당이나 노점상 주인들은 아무런 교육 없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죠. 중국 정부도 이제 조리사 자격증 제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확산도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한국의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미스터리 쇼퍼를 보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려요. 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죠. 중국에서도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든 일정한 수준의 위생과 품질이 보장되니까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프랜차이즈 본사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중국 사업가들도 많아요. 배달 음식의 위생 관리도 중요한 이슈예요.
요즘은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한국은 배달 음식 위생 관리도 철저해요. 배달 용기는 식품 용기로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 하고, 음식을 담을 때 위생 장갑을 끼고 밀봉을 확실히 해야 하죠. 배달 과정에서도 온도 관리가 중요해서 보온 가방을 사용하고 배달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요. 중국은 배달 음식 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크지만 위생 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해요. 용기 재사용 문제, 배달 과정의 위생 문제, 음식 보관 온도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받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도 최근에 배달 음식 위생 규정을 강화했는데 역시 한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대요.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중동, 심지어 유럽에서도 한국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발한 HACCP 매뉴얼, 위생등급제, 소비자 신고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것 하나 제대로 관리하자고 만든 시스템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깨끗한 식당, 안전한 음식이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중국의 양꼬치 땅바닥 해동 사건은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위생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몰랐던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산이었던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